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SMR 원핏 솔루션입니다. SM 원자로 건물의 구조 변경이라는 한 가지의 솔루션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시공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의 급성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전력 생산 방식의 한계입니다. 화력 발전소는 2035년까지 단계적 폐쇄가 합의되었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현재는 안정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탄소 배출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대형 원전 그리고 차세대 원전인 SM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운영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안을 보시면 대형 원전 2기와 SMR 상용화 실증 1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SMR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측표의 전력 생산 비중 전망을 보시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SMR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의 원자로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기기들을 각각 분리해서 배치하는 방식이었다면 SMR은 이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함으로써 구조를 단순화하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연간 약 3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양이라면 SMR은 연간 약 6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중대 사고 확률도 1000분의 1로 줄이는 설계안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R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ISMR입니다. 개념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37년부터 38년에 원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듈 한 개당 170MW의 전력이 출력 가능하며 설계 수명은 80년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ISMR은 크게 원자로 건물, 터빈 건물, 보조 건물, 복합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주목한 공간은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원자로 건물입니다. 원자로 건물의 건설은 원전 건설의 핵심 공정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원자로 건물은 방사선 차폐와 경납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건물로 타 건물 대비 벽체의 두께가 두껍고 사용되는 철근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공장 제작 비율을 확대했을 때 현장 작업 절감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로 건물 공사 진행 이후에 타 건물의 공사가 착수 가능하므로 원자로 건물이 원전 건설의 주공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ISMR 개념 설계안에서 원자로 건물 내부 이미지입니다. 원자로 건물은 RC 구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MR 원자로 1개부터 4개까지 모듈 형태를 유연하게 조합하며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SMR이 가진 설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가 아닌 1개의 모듈을 기준으로 1개의 모듈 원자로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SMR 원자로 건물에 OSC 공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 유연성입니다. SMR이 가진 부지 선택에 있어 보다 자유롭다는 이점은 OSC 공법을 적용했을 때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SMR 원자로 건물의 기존 현장 타설 방식을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였을 때 공기 단순화를 통해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원자로 건물은 내외부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방사능 차폐 성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돔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돔 지붕 패널의 공장 제작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SMR 원자로 건물에 OSC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에 개선된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선정 배경입니다. 원전 산업 전반에서 원전 및 SMR 원자로 건물 벽체에 SC 구조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AP1000과 캐나다의 SMR BWRX 300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지진,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원자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화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에도 SC 구조를 적용하면 RC보다 지하층 시공이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역시 한수원 24년 SMR 보고서를 통해 기존 원자로 건물을 SC 구조로 변경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RC 구조와 SC 구조의 시공 과정을 이미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 RC 구조는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4단계를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반면 SC 구조는 강판 설치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면 공사가 끝납니다. 철근 설치와 거푸집 제거 작업이 삭제되면서 공기 단축과 시공 용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강판 패널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가져오기 때문에 현장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원전 건설에 RC 대신 SC 구조를 적용했을 때 공기 비교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사업 기간은 사업 준비, 건설 준비, 시공을 걸쳐 통틀어 산정하게 되는데 RC 구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시공 기간이 54개월, SC 구조는 46개월로 SC 구조를 적용했을 때 시공 기간이 20% 정도 감소됩니다. 다음은 원자로 건물의 형태 선정 배경입니다. 기존 SMR 개념 설계안처럼 박스형 구조의 원자로 건물은 시공 용이성, 공기 단축 등의 장점으로 실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의 이미지인데 지금 박스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원전 설계에 돔형 구조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 ISMR 개념 설계안에서 SC 구조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부재는 벽체와 지붕입니다. 또한 기존 박스 형태의 원자로 건물의 원형 평면과 돔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SC 강판 패널의 규격은 공장 제작 가능 여부, 육상 운송 가능 여부에 더해 원전 벽체 설계 기준서와 해외 원전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공장 제작 기준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카탈로그를 참고하였고 육상 운송 기준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규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전 SC 벽체 설계 기준서를 확인해서 강판비 요구 범위와 벽판 두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검토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결정한 벽체 패널 규격입니다. 패널 폭은 3m, 길이 13m로 공장 제작과 육상 운송 모두 가능한 크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강판 두께는 19T, 콘크리트 타설 이후 전체 두께는 1.2m로 설정하였으며 이때의 강판 비는 3.8%로 요구 범위를 충족하게 됩니다. 강판 패널 하나당 무게는 5.8톤으로 40톤 트럭 1개를 기준으로 최대 6개의 패널이 육상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벽, 바닥, 모듈 구성입니다. SC 패널을 연결하여 외벽과 내벽을 구성하였으며 가운데 슬라브에는 PC를 적용하였습니다. 벽체 3개와 슬라브 2개가 결합되어 하나의 벽체 유닛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닛 내부의 공간은 독립된 실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벽과 바닥이 조립됩니다. SC 벽체와 PC 슬라브가 접합되는 부분은 타이바를 보강하였고 슬라브를 돌출시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조립된 모듈을 손차적으로 쌓아 올리며 원자로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며 그 중앙에는 원자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돔 지붕의 경우 중심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특성상 절단 없이 하나의 원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원판을 기준으로 패널을 분할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영국 원전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돔 모듈은 지상에서 미리 제작한 뒤 완성된 돔 지붕 패널을 운반해서 벽체 위에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벽체 위에 돔 지붕이 설치되고 원전의 부속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며 SMR 원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완공된 원자로 건물의 단면도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앞전에 있었던 모듈 내부에 독립된 실들은 설비실이나 유지보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원피스 솔루션의 적용 방안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MR을 적용할 부지는 전남에 위치한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는 50만 평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부지가 있고 40MW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가 25개소 지어질 예정입니다. 솔라시도에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 면적은 데이터 센터 부지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ISMR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전체 면적의 9%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9%의 면적으로 2배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효율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가동률이 20%에 못 미치지만 ISMR은 무려 90%의 가동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지 이용률과 평균 가동률로 측면으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인 전력 생산량의 차이는 더욱 극대화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태양광 발전 면적에 태양광 패널 대신 ISMR을 설치한다면 사용 부지 면적은 보시는 것처럼 줄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부지에 데이터 센터나 다른 산업 시설물들을 건설할 수 있고 이때 ISMR이 가운데서 해당 건물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또한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폐열 재사용,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솔라시도 전역의 다양한 수요처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형태입니다. 향후 ISMR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도시든 오지든 전력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빠르게 설치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과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MR의 OSC 공법의 적용 필요성입니다. SMR의 경제성은 결국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짓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형 원전을 단순히 축소하는
접근 방식이 아닌 SMR에 맞는 건설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치 유연성 향상 가능성입니다. 원자로 건물에 SC 구조를 적용하면 현장 작업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안가 중심의 기존 원전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력 소비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과의 연계입니다. OSC 공법의 적용은 SMR의 조기 보급과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미래 AI 기반 기술과의 연계로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며 생각했던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SC 구조를 적용했을 때 현장 작업은 최소화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현장 타설과 접합 공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장 제작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와 규제 체계 정비입니다. 기존 원전 설계와 건설 기준은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건설의 OSC 공법 적용을 위해 관련 기준이나 인허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기피 시설물로서 사람들이 본인들 거주 인근에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SMR의 설치가 좀 더 유연하게 하려면 원자력 발전의 제도나 사회적 수용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듈 접합부 성능과 시공성 검증입니다. 모듈 간 용접과 접합부의 구조 성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판 패널을 자른 상태에서 운반하여 현장에서 용접하는 방식이기에 운송이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